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책 이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조건들 있죠. 그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들 게을리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조금씩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전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부자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책, 더불어서 부자가 되는 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도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그렇게 됐네요. 네, 톡톡 생활경제라는 코너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는 책이라고 발전을 했습니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해서 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좋은 책들 그리고 엄선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코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단독 프로그램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책들이 또 경제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라왔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위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경영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요.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책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이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데니얼 카너먼이 이 행동 경제학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 책이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또 흠이 있다라면 책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점인데요. 500페이지 남짓이라서 읽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1등을 탈환한 것을 보면은 역시 명제는 명제다라는 생각이, 명제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었던 책, 바로 스티브 잡스도 무려 925페이지에 달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 이런 책들은, 이 책은 또 경제경영분에서 올해 최고의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와 3위에서는요, 지난주에 1, 2와 2위에 있었던 책,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사이드 애플이 또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기개발 부분 보면요, 순위 변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경제 경영 부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바로 경매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 부자들이라는 제목들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이 어떤 책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지난해 그 강남 부자들을 써서 그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던 그 고준석 씨가 쓴 책입니다. 고준석 씨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부동산 칼럼니스트이자 신한은행 청담역점 그 지점장이십니다. 지난해 강남 부자들 이후에 이번엔 부동산 경매를 가지고 경매 부자들을 썼는데요. 경매 부자들이라고 하는 게 경매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또 남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요. 또 부동산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질수록 경매 물건은 많아지고 또 이 경매 물건으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로 인해서 또 월세,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루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또한 그 실전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독자들이라면 일독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데요. 이 저자가 이 PB 지점장을 하면서 만났던 부자들의 어떤 경매 실전 스토리들, 그리고 또 자신이 컨설팅을 해줬던 그런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읽기도 좋고요. 뭐 우리가 그 경매를 하게 되면은 또 뭐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면은 큰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동산 경매는 목돈이 들지 않지만 그나마도 20-30% 정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즉 이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실천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네. 분들을 위해서 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렇죠. 소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는요, 이 자기개발 부분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또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바로 제목이 식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좀 솔깃하거든요. 어떤 책인지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책은 왜 먹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심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를 위한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단숨에 읽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마리아 산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 과거에 한때 그 고도 비만으로 아주 뚱뚱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이어트가 아닌 심리 치료로 자신의 어떤 그 경험으로 극복을 했는데요. 그 경험한 내용, 그리고 또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론과 그 실전을 정립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뭐 제목 그대로 식욕 버리기 연습인데요. 식단 조절이나 뭐 약물 복용, 그리고 무리한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 전에 내가 왜 먹어야 하는가, 이 먹는 이유가 단순히 이 배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히 늦은 밤에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감수한 이 유은정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이 책을 재해석했고요. 또 저자가 우리가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들을 또 분석하고 또 7가지 감정 유형에 따른 어떤 처방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또 굶고 또 운동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 어떤 먹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재정립해 보신다면 굳이 그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도 올여름엔 홀쭉한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이 좀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성대모사를 짧게 보여주셨는데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책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책인데요. 여자는 언제 지갑을 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 역시도 또 어떤 책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관련 독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판매 관련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라는 또 소개도 들었었는데, 어떤 책인지 평론가님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은 그 쇼핑의 과학이라고, 이 마케팅, 특히 그 쇼핑 과학의 어떤 창시자라고 불리는 파코 언더힐이 쓴 책입니다. 쇼핑의 과학은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뭐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필독서, 뭐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호텔에서 아까 그 카지노에서 창문이 없는 이유, 그다음에 호텔 그 백화점 같은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갈 때마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 층을 돌아서 가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로셀의 CEO이기도 한 이 저자는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컨설팅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맥도널드, 스타벅스, 에스티로더, 뭐 휴레패커드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의 컨설팅을 돕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여성들의 구매 패턴과 소비 문화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제품, 공간,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소비자들의 이 구매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과 마케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비자를 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영화 그 멜 깁슨이 나왔던 What Women Want와 똑같은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오늘날 새로운 소비 권력으로 떠오른 여성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저자가 이 키가 2m가 되는 남성입니다. 중년의 남성인데요. 아주 그 이 쇼핑의 어떤 심리를 충분히 공부했던, 또 연구했던 이 저자인 만큼 마치 그 여성의 시선으로 어떤 여성 소비자들이 들리는 공간들을 다 함께 보면서 짚어내고 있습니다. 주방, 뭐 주택, 욕실, 호텔, 쇼핑몰, 음식점, 뭐 화장품 매장, 뭐 이런 여성들의 손이 많이 가는, 발길이 많은 곳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자가 이 공간마다 분석을 해 나가면서 잘된 곳, 특히 잘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성 소비자들을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하고 또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소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렇죠.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맛배기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이 책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나보실 책은 여자는 언제 지갑을 여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파코 언더힐은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시장에서 점차 커져가는 여성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비 심리 분석가가 평가한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구매 심리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 사업가라면, 그리고 여성이 휘두르는 권력과 영향력을 아직 레이더망에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만약 당신이 운영하는 매장과 식당, 은행, 호텔, 쇼핑몰, 여타 공공장소나 편의시설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여성에게 이곳이 집처럼 아늑하고 안전하며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데다 통제 가능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여성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게다가 당신 업체가 더러운 탈의실과 부실한 조명, 음침한 호텔 로비, 무례한 고객 서비스, 얼룩진 거울 혹은 거울 자체가 없는 상황, 고객을 하대하는 분위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사실을 자신이 아는 모든 친구와 지인에게 매우 신이 나서 떠들어댈 다수의 영향력 있는 고객을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 내 경험에 따르면 여성들은 입소문 내기에 매우 능하다. 이 책의 13에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본문에서부터 저자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역의 비즈니스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난 부분은요, 여성은 입소문 내기에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한 여성 고객의 미움을 산다면 그보다 더 많은 잠재적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본문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본문에서는 여성 소비자들이 호텔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 호텔이 입실 절차를 좀 더 인간미 있게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모든 이들이 무척 반길 듯하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선납까지 치른 방에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드물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나와 유럽의 식당과 커피숍처럼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소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입실 수속을 밟는 편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는 안전하고 신중하며 신속한 행동이다. 대다수 남성에게 벨보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택은 단순하다. 안내원에게 짐을 맡기거나 직접 다루거나. 하지만 여성에게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내 이성 친구 팸은 벨보이가 여자라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팸은 생판 모르는 사내가 자기가 머물 방에 같이 들어와 텔레비전 작동법을 설명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더라도 마찬가지다. 마치 여자 탈의실에 낯선 사내가 침범한 기분이란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여성 벨보이와 여자 룸서비스 직원은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획기적이고 성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일 뿐 아니라 호텔을 찾는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덕분인지 나도 갈수록 청결을 의식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행 다닐 때 청결에 신경을 쓴다. 잘은 모르겠지만 벨보이의 손은 호텔에서 가장 불결한 곳 중 하나일 것이다. 틈날 때마다 손에 세정제를 뿌리시나요? 라고 묻거나 의료용 장갑을 불쑥 꺼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신종플루나 사스가 유행한다면 나도 낯선 사내에게 내 짐가막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126에서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중에서도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성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호텔에 개선돼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신속한 입실 절차, 여성 벨보이와 룸서비스, 그리고 청결한 공간 등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고급스러운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여자는 언제 지갑을 여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즘 시대에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성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성의 시각을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양한나였습니다. 네, 본문 두 곳을 읽어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요, 여성이 휘두르는 권력과 영향력을 아직 레이더망에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 어느 때보다 쇼핑, 특히 요즘 그 쇼핑에 있어서 여성의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죠. 아유, 그럼요. 막강하죠. 그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인의 경전이자 이 비즈니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 탈무드, 거기에서도요, 이 장사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자와 아이의 입을 노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와 아이의 입맛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절대로 비즈니스에서 망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예전보다 요즘 더 그 여성 소비자를 받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경제력이 남성들을 이미 앞질렀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그 영국의 경제 전문지죠. 이코노미스트의 커버 스토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인터넷은 이제 잊어버려라. 경제 발전은 여성이 이끈다. 이 여성 파워, 우먼 파워를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인데요. 또 세계적인 경영 구루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톰 피터스 역시 우머노믹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래는 여성의 것이다라는 거죠.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머노믹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여성들에 의해서 뭐 다 맞춰진다. 그렇다고 해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청결, 통제권, 안전, 배려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준수해도 여성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결은 여성들의 직감이자 육감입니다. 여성들은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만지든 먹든 이것이 과연 청결한가, 깨끗한가, 또 안전한가, 또 나를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통제 가능한가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호텔의 객실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내가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어둡게 할 수 있다라든가 또한 에어컨의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작동돼 있다면 여성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죠. 안전과 배려, 통제 그리고 청결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 여성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키워드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의 감성을 또 비즈니스에 잘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SNS 때문입니다. SNS는요, 그 뭐 말씀 그대로 입소문을 위한 매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트위터 같은 곳에서 그 입소문이 여성들이 내는 입소문은 달리는 말보다 빠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이 천성적으로 어떤 그 칭찬보다는 악담, 불평을 오히려 더 귀 기울인다고 하죠. 약 3배 정도 더 귀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여성 고객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책에 좀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사들이 원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죠. 네. 청결, 통제권, 안전, 배려 이러한 점들 이 기본에 충실한다면 분명히 또 사업에 있어서도 좀 성공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여성 소비자들이 호텔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보면서 저 네. 역시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했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이걸 남자가 생각을 했을까 그런 또 생각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늑하고 또 청결함이 요구되는 호텔에서 이제 벨보이가 여성이라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은행을 가도 좀 청원 경찰이 여자인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한결 분위기가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여자애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또 이 남성, 여성 소비자들, 특히 투숙객들이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급료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을 배려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본문에서 많이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여성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졌다는 말, 그 말만큼 호텔에서만큼이라도 여성들에게 특히 배려해야 될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벨보이라든가 청결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서울 호텔,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 22층은요, 금남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성 소비자들만을 위한 층인데요. 이곳에서는 룸 서비스도 여성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방마다 그 일반 가운보다는 가벼운 여성 가운을 따로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모든 그 제품들이 프랑스제 친환경 화장품인 록시땅을 구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아마 이 롯데 호텔이 파코 언더힐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즐겨 찾는 공간, 그리고 또 여성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공간들이 무엇인가, 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는 언제 지갑을 여는가 이 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케팅 관련된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그런 남성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 여자는 언제 지갑을 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은섭 도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책, 오늘은요, 여자가 언제 지갑을 여는가라는 책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부자가 되는 책에서는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